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ISC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8,600원에 비중은 10%시네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오늘장에서 우선 소폭 올랐습니다. 1.04% 오르면서 종가는 48,500원인데요. 3거래일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반도체 섹터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더 답답하고 이 종목 앞으로 괜찮을까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와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 중에 하나인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향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IS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SK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는 드디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더욱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기대감과 시장의 부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결과를 봤을 때는 많이 안 좋다. 물론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시장이 되게 웃긴 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잘 되면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많이 못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ISC, 그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ISC 같은 경우도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자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SK에서 인수나 이런 부분이 됐던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기대보다는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잘 안 된다라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진입하신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결코 나쁜 가격대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딱 지금 68,600원 이 가격대가 지금 딱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주가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입가에서 많이 낙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부터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8월 달에 많이 떨어졌던 가격대 이 가격대 부분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44,000원부터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44,000원에서 45,000원 이 사이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을 타셨다라고 하면 평단이나 이런 부분은 확 낮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으로 보시면은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소켓이나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연도에서 다 메꿔주는 모습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그 가격대까지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했고 3분기도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더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10%고 지금 물 타실 수 있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총 비중은 20% 정도로만 채우신 다음에 빨리 탈출을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물을 타실 경우에는 평단이 아마 5만 원 후반대 정도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가격대 5만 원 후반에는 이제는 비중 10% 정도를 다 덜어내시고 나머지 목표가는 6만 5천 원 부분에서는 다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주가보다 지금의 주가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회사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안 될 때는 항상 손절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투자를 똑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68,600원에서 진입을 하셨고 65,000원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손절을 했었더라면 좀 더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간값으로 말씀해드리면 6월 20일 정도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흐름과 반대로 간다 이런 느낌이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ISC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주가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서 평균 단가 낮춰보시고요. 5만 원 후반대에서 비중 절반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으로 6만 5천 원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까지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혹은 채팅 바로 남겨주세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이버요. 네, 네이버가 궁금하시고요. 얼마에 사셨어요? 18만 8,700원에 샀는데요. 네, 비중은 18만 30%예요. 네, 18만 8,7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 맞으실까요? 예, 예. 이 종목 최근에 많이 밀려와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답답하고 또 고민되실까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까?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네, 손절이나 추가 매수 중에 또 어떤 방향이 맞을지 고민되시는군요. 혹시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4개월 정도 되셨다는데 지금 시점은 손절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일까요? 이 네이버라는 종목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한테는 정말 피같이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계속적인 실적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주가의 흐름은 진짜 반대로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사는 거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만 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실적은 정말 잘 나오는데 왜 못 가냐 이 종목이 성장주나 이런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는 인하를 하면은 그때부터 시세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되게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라인이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상승 탄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카카오랑 네이버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네이버 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게 라인이라는 플랫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남아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카카오랑 제일 큰 차별점이지 않나.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내수를 떠나서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라인이라는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일본 정부랑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상승 탄력을 막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리고 네이버 하면은 제일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커머스 쪽이에요. 네이버 스토어 이쪽인데 이쪽이 왜 요즘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쓰는 분들도 되게 많이 쓰고 사용자들도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려감이 되게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무나 알리 이쪽에서 만약에 테무를 쓰셨던 분들은 다들 실망하면서 다시 쿠팡과 네이버로 돌아오셨던 분들도 되게 많은데 알리에서도 계속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면서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가면서 네이버한테 이제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번 연도에 있었던 네이버 웹툰 상장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했던 부분을 네이버도 똑같이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고 했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AI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이버가 계속적으로 AI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부분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액션이 더 취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주가는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나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 종목들을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보자면은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보고 나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 되게 많고 그때가 주가의 전성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뤄주면서 실적으로 찍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이거밖에 못 찍었어? 너네가 왜 아직도 계속 내수 쪽으로만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탈피하는 모습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한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이버에도 그쪽에 관련해가지고 노력은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이런 부분을 인수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인수할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로 인수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고 저는 차라리 물타기보다는 들고 가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 투자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손절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이 실적이 꺾였는데 주가도 그때부터 와장창 무너지면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까지도 떨어지면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질까? 그때부터 회사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까? 기대치를 더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회사의 비전이나 CEO의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때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20만 원 정도면은까지는 어느 정도 이번 연도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저는 바로 수익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 플랜을 짜지 않을까. 20만 원을 돌파하고 네이버가 21만 원, 22만 원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바닥권에 있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들의 수급세가 너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흐름이 반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답답하고 또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추가 매수 의견보다는요.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다른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선 홀딩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절은 이 가격 전략보다도 실적이 꺾이면서 주가까지 같이 내려앉을 때 그때는 정리할 각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만 원 부근 내년 상반기에 와줄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끌어보시면서 20만 원 부근 온다면 그 지점에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랑 바디 로션 중에 어떤 거 보내드리면 될까요? 홍삼. 네, 저희가 스틱으로요. 홍삼 스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시청자님.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도 전화와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요. 저희 지금 실시간 라이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 문자 남겨주실 때요.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 함께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것도 많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TDS판 보내주셨고요. 37,700원에 비중은 20%라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종가는 31,750원이네요.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어제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올라줄지 아니면 정리를 슬슬 생각할 타이밍일지 그 지점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은 정리일까요? 아니면 더 봐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는 슬슬 조금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워낙 그 제약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스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국내 1위 ODM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우리가 이런 파스나 이런 부분을 제약을 할 거다 했을 때 공장을 빌려주면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좋게 나오고 신규 상장할 때 가격대가 지금 13,000원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대보다 지금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대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모멘텀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호 매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호 매수가 언제 나오냐? 신규 상장하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상장하고 어떻게 보면 8월 22일이고 곧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됩니다. 이제 보호 매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유의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권이 왔을 때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 가격대나 4만 원 밑에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47,000원 부근에서 37,000원 부근에서 38,000원 부근 이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고 수익을 챙기자. 지금 비중 20% 들어간 거는 꽤 많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 종목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에 거의 5분의 1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큰 부분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최소 15% 정도를 수익을 보신 다음에 5% 정도만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보호회수가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팔자. 22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 보호회수 물량이나 이런 부분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추석 끝난 다음 주 정도에는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약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손실을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도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멘탈적인 측면이나 계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가가 딱 오는 가격대에서는 무조건은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전략이 맞지 않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진입까지 떨어진다라면 미련 없이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도 괜찮고 이 종목이 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한다면 보호회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더욱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TDS팜 진입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7,000원에서 8,000원짜리 온다면 물량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 들어가 계신데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안전하게 최소 15% 정도는 수익 보고 나오시고요. 남은 5% 물량도 너무 길게 끌기보다 추석 전까지만 보시다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입가가 온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셀트리온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만 8천 원에 비중은 12% 보내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2.6% 밀렸지만 그럼에도 아직 수익권이십니다.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다가 오늘 장에서는 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7월에 봐보면 21만 원 선까지도 올라와 줬었거든요. 20만 원 갈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어떨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펜트라나 이런 부분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거의 찍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치보다는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번 연도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볼 때보다 3분기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펜트라에 기대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가 여기서 예상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3분기 실적에서 기대보다 못 나올 경우에 거기서 타격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맑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 자세히 보면은 진짜 정말 못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로서 천천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세가 저는 안정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이번 연도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부터는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진펜트랑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시점이다라고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찍히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욱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이때부터는 좀 더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셀트리온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는 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저는 지금 자리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나 아니면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흐름과 지금 셀트리온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완전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있는 부분인데, 이 셀트리온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21선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를 하면은 거의 다 때려 맞으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한 번의 시세를 받으면 그때부터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 전까지 조금 기다리자. 3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손절을 하던 정리를 하던 그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도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격대니까 22만 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욱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최대 24만 원까지 노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지금 자리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잡고 이 지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만 준다면 24만 원까지도 목표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꼭 성공 투자하고 나오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도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